멋진 국가정원을 마주한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촌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처에 네. 좀 이렇게 오래된 고택 있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0m. 300m요? 예, 예. 천석군 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천석군이요? 예. 천석군이 뭐예요? 옛날에 그 천석군이라면 그 곡식이한 천석을 농사를 지갖고 걷어들인다고 해서 그 천석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 부잣집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부잣집이었죠. 부자 중에 부자라는 천석군의 집이라 얼른 만나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래된 고택 같은 거 있다는데 혹시 저 사람 어떤 거? 오래된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오래된 고택 찾아왔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주인이요. 그러세요? 선생님 주인이세요? 예. 이게 바로 천석군 집안의 카리스마인가요? 가던 길을 쭉 가는 오늘의 촌집 주인은요, 천석군 집 막내 아들이랍니다. 한눈에 봐도 규모가 상당하죠? 요 산 전체하고 산 전체요? 이쪽 산 전체하고 오. 엄청 부자신가 봐요. 옛날에는 부자였지. 옛날에만 부자였어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차 없는 사람은 나 혼자요. 자전거 타고 다녀. 시내가 한 5km 정도 되니까 네네. 자전거로 다 돼. 그래요? 천만남에서부터 남다른 천석군 집 막내 아들. 그만큼 고택에 대한 궁금증도 커집니다. 집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집이 지은 지는 180년이고요. 180년. 네. 와. 고택 부지는 지금 500평이고 여기가 본체고 이것이 이제 제일 오래된 고택입니다. 저것이 18평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서랑채인데 서랑채가 이제 15평 정도 되고 뒤에 저것은 이제 우리 문중의 제가 요거 뒤에 있는 것은 서당. 언제부터 여기에 사신 거예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그러다 20대에 집을 떠났고 약 30년간 서울 생활을 버텨내다 결국 혼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고택을 지키게 됐죠. 기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깨져서 갈아 끼고 한 것들이 이제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원래 그 처음에 집 질 때 그 기와 그대로니까 180년 됐다고 봐야 돼. 본체부터 살펴볼까요? 저기 하나, 둘, 셋, 넷, 5칸. 5칸으로 이루어진 일자 구조의 한옥인데요. 더운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선 이만한 곳이 없답니다. 덕분에 시원하게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래요. 본체 내부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길게 뻗은 마루복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발 디딜 곳이 부족하기도 했대요. 여기는 주로 이제 밥 먹을 때 여름에 네. 마루에서 먹으면 시원하니까 여기서 밥 먹고 대가족이 한 번 식사하면은 30명씩 먹고 그러죠. 대가족이 지내온 만큼 방 한 칸마다 깃든 추억이 생생하답니다. 특히 복도 맨 끝방. 창훈 씨는 이 방에 대한 애정이 참 크다네요. 이 자리가 이제 내가 태어났던 방인데요.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낳았다 그랬대요. 어머님께서. 어쩐지 이 방에 오면은 편하고 잠이 잘하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태어난 데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죠. 다음은 본체에서 가장 큰 공간인데요. 가운데 대청과 방 한 칸을 터서 합쳤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집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성인이 돼서 와서 보니까 방이 너무 적어서 넓게 쓰려고 이렇게 틔웠죠. 과거 누나들이 공부하던 방의 천장은 짚을 섞은 흙이 자꾸 떨어져 깔끔하게 미장 작업을 마쳤다네요. 그리고 중요한 곳, 바로 안방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2년간 어머니가 쓰시던 방이었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한 번도 못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때 어머니 곁에 이제 자식이 아무도 없었고 막내인 내가 이제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그래서 항상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왜 이제 왔냐 그 소리가 늘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유독 사무치는 건 그만큼 힘들어했던 삶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인데요. IMF 때 그때 구조조정 할 그럴 때 퇴직하고 나서 힘들었어요. 개인 사업을 크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큰 돈을 까먹게 됐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미칠 것만 같아요. 편히 잘 곳을 찾다가 결국 다시 찾은 고향. 그러자 신기하게도 잠이 왔고 몸과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그렇게 고택을 지켜내며 운명처럼 받아든 작업, 기와수리인데요. 저는 올라가면 안 되죠? 부서지죠? 네. 재고 따질 것 없이 오래된 기와 위를 대각선으로 순식간에 타고 오릅니다. 마치 180년 된 기와와 한 몸이 된 듯 반대편 지붕으로 넘어가는 것 또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아버님께서 지붕이 세면은 나보고 올라가서 이제 그 센 데를 찾아내라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제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기와장을 밟아도 안 깨지니까 그 기와장 깨진 데를 갈아 끼우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친 지붕으로 온 가족이 편안할 때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기와 깨진 데 위에다가 이 도단을 기와장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타고 내려가게 여기 위에 덮어서 끼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는 절대로 안 새요. 수리를 마치면 비 오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그래야 비가 새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두세 번 올라와야지. 아, 위험하진 않으세요?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다리가 후두를 떨려가지고 막 그럼 다른 공간도 살펴볼까요? 사랑채인데요. 40년 전 아버지는 이곳을 서재로 쓰기 위해 지었답니다. 그런데 한쪽 벽이 조금 특이하죠? 여기는 한옥인 거예요, 아버님?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신식으로 한 것 같은데 한옥에 이제 단점을 보완하고 비가 와서 들이치면은 벽이 항상 허물어지니까 그런 걸 좀 예방하고 미관상 또 보기에도 괜찮고 하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입구 쪽 벽도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창훈 씨가 타일을 벗기고 벽에 회칠을 했다고 해요. 한옥 본래 모습을 좀 찾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멋있잖아요.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님의 취향은 꽤나 완고했는데요. 집안 내부에서도 드러납니다. 속에 석가래를 가리고 양옥 형식으로 천장을 장식했죠. 거금 들여서 지었는데요. 그때 당시 네. 많이 거금이었어요? 예, 얼마 그 당시 돈으로 1,600만 원. 몇 년 전인데요? 40년 됐어요. 40년 전에? 예. 세대에 따른 작은 취향이 조금씩 반영되며 고택의 매력은 더 깊어졌는지 오늘은 이곳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 왔어요? 대전? 네. 여기 멀리- 서울서 온 거. 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아유 맘 먹고 왔더니 또 왔어요. 이런 여기를 잡았네. 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고택에 가진 매력은 뭐 우리들이 뭐 옛날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나온 우리네 전통 가옥이고 우리 세대에서는 뭐 굉장히 정들었던 그런 건축 양식이잖아요.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오늘의 손님들인데요. 고택의 빈 공간을 민박으로 운영하며 고택의 유지 비용에 보태고 있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시나 봐요. 자전거가 타면은
나도 모르게 좋아져 건강이. 저는 어떻게 가나요, 선생님? 걸어가야지 뭐. 어신길. 자전거로 지나는 길 대부분이 문중 소유라고 해요. 동네가 이제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임시로 이제 주차 공간으로 제공을 해놨지. 아, 그럼 여기도 선생님네 땅이에요? 예. 저 임야도 다 우리 땅이고.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요거 전체. 전체? 여기 전부 다 우리 작은 집이에요. 옛날에 종갓집은 요즘으로 중저고교고 똑같지. 집에서 3분 떨어진 이곳엔 창훈 씨가 직접 지은 집이 있답니다. 이쪽에 그 임야가 여기 언덕으로 해서 이렇게 성으로 돼 있는 것이 500평이고, 요 건물은 이제 한옥으로 새로 지은 건데 10평. 저 황토방 7평. 자전거로 직접 자재들을 실어 나르며 오로지 혼자서 2년 반 동안 지은 황토집. 고택에도 빈방이 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짓고 내 한 몸 누일 만한 크기의 황토집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한옥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석가래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한옥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걸 만들었어요. 벽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cm. 흙을 시루떡처럼 쌓고 또 쌓아다진 결과물이랍니다. 심지어 바닥의 구들도 독학으로 직접 설치했죠. 그 내려와서 이걸 지을 때는 많이 어려웠는데 여기다가 집중을 하고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그런 병들이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짓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창훈 씨가 집을 지킨다 말합니다. 하지만 창훈 씨의 생각은 다른데요. 내가 이 고택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고택이 그동안 이제 폐가가 됐을 거고 고택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어머님 아버님이 소중히 갖고 온 고택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열심히 지킬게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오늘의 촌집이었습니다.